자, 저희는 이어서 1-2 세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 경제 협력에 필요한 지원 방안들, 전략들, 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영상이 do착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서 온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축하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Diễn đàn Hàn Quốc toàn cầu lần này có thể gửi đến lời chào tới tất cả các vị quan khách và có cơ hội để được giới thiệu về chúng tôi. Chúng tôi là công ty cổ phần đầu tư và phát triển đô thị TDH Ecoland, một doanh nghiệp của Việt Nam hoạt động trong 3 lĩnh vực chính. Thứ nhất, chuyên về phát triển các khu đô thị sinh thái. Thứ hai là các dự án hạ tầng kỹ thuật của các khu công nghiệp. Và thứ ba là các dự án trong lĩnh vực môi trường ở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vui khi có cơ hội với tập đoàn LH, một đối tác lớn của Hàn Quốc có cùng tầm nhìn và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như chúng tôi. Cùng với LH và các nhóm công ty trong tập đoàn LH, chúng tôi đang xúc tiến thực hiện dự án khu công nghiệp sạch tại tỉnh Hưng Yên và dự án khu nhà ở xã hội ở Hà Nội. Đây là hai dự án lớn và chúng tôi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ủng hộ rất lớn từ phía chính phủ của cả hai quốc gia. Mặc dù trong tình trạng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 toàn cầu hiện nay, nhưng theo quan điểm của chúng tôi, nhu cầu về phát triển các khu công nghiệp ở Việt Nam vẫn đang rất tăng cao và đây là một thị trường rất tiềm năng. Tôi hy vọng và tin tưởng rằng việc hợp tác với tập đoàn LH, một tổng công ty đại diện cho chính phủ Hàn Quốc với TDH Ecoland sẽ là một sự khởi đầu thành công trong khuôn khổ chương trình hợp tác kinh tế giữa hai quốc gia và là một tiền đề giúp nhiều công ty khác của Hàn Quốc có thể thâm nhập, đầu tư và thành công tại thị trường Việt Nam. tôi xin trân trọng cảm ơn. 네, 에코랜드 호남 부사장님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또 가치 있는 일일까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베트남 산업단지 시장에 진출한 LH의 성공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문효곤 LH토지주택연구원 단장님 그리고 정재한 LH글로벌사업처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 PMC라는 내용으로 문효곤 LH토지주택연구원 단장님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토지주택연구원 베트남 사회주택연구단 문효곤 단장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연구 용역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코이카의 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회주택 개발 추진 여건 종합 분석, 수요 예측, 또 공급 모델,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이카가 ODA 사업으로 베트남의 사회주택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대부분 ODA 사업이 어떤 물리적인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등등이 많은데 아마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ODA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도시와 같은 택지 개발 그리고 대량의 공공주택 개발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 LH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만들어진 어떤 그 계기도 LH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베트남 정부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2월부터 당초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요. 역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제 정책 개발 외에도 여러 가지 초청 연수랄지 그 인적인 또 교류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LHI를 중심으로 하나도시연구소, 서울대, 또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오늘 발표할 내용하고도 일치를 하는데요. 이 과제의 목표는 베트남이 10년 단위로 정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인데요. 이 사회주택 개발 여건 종합 분석, 또 주거 실태 조사, 사회주택 수요, 그리고 입주자 선정 기준, 주거 기준 평면 모델, 또 공급 및 금융 모델, 또 주택법 개정안까지 이 사회주택과 관련된 종합 정책 말 그대로 총망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건 분석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잠깐 양해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서 그 점이 조금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이제 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배포를 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이 사회주택이라는 게 사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선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판매, 임대 또는 임차 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단체, 개인이 건설 투자를 하는 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중에서 도시 저소득층 가구와 산업단지 근로자가 이 과제에서의 주요 타겟이 되겠습니다. 공급 현황을 보면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소득이나 도시화에 따라서 사회주택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비중은 한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또 전체 비중은 주택 비중은 낮지만 아파트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약 4분의 1 정도를 지금 사회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 계층별로 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5분위로 봤을 때 도시 외곽 사회주택도 구입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주택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사회주택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유발되는 사회주택 수요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인구 성장률은 대략 1% 내외인데 도시화율은 현재 30%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예측으로는 2050년도에 50%를 보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그보다 훨씬 빠른 2025년에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 안에서의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은 부족함이 더 심각할 것입니다. 도시화율은 도시화율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사실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자연적인 증가도 있고 또 아무래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하노이를 비롯한 도시 경계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현상,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아무래도 주택이 많이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또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통과를 해서 저희가 법제도 여건 분석을 좀 봤습니다. 지금 법제도가 이 정책을 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건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우선 사회주택 유형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필요하고 또 유형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기준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 제3섹터 등 공급 주체도 좀 다변화해야 되겠고, 토지와 관련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가 상당히 좀 필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 기준 이런 것도 좀 투명화시킬 필요가 있고, 역시나 그 땅과 함께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기금 등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입니다. 과연 베트남이 이렇게 그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사회주택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걸 살펴보기 위한 내용인데요. 우선 저희가 그 베트남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의 주거 실태 조사를 직접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에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조사를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그 주거 실태 조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하우도 전달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략 약 그 8개 도시에서 전체 15,000가구에 조사를 하였고요. 아까 그 대상인 도시 저소득층 11,000가구, 상업단지 근로자 4,000가구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작년 1년 내내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생각보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그 기법, 조사의 내용,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또 분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자문을 하면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조사표 개발로는 뭐 우리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주거 현황, 주택 상태, 금융, 주택의 마련과 구입 자금, 또 입주 의향, 가구 성향 등을 조사를 하였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이제 특별히 좀 질문을 추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략 그 도시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약 3.5명 정도였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아무래도 좀 가구 건수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1인당 월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으로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해서 그 약 20분의 1 정도 하면 이제 원이 되는데요. 주거 면적이 아무래도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은 데가 좀 좁고 의외로 이제 하이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집에서 약 20년 정도 이사를 별로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산당 근로자는 아무래도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7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한 대략 2대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월평균 소득이 하노이가 높았고 까누아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하노이, 또 호치민 등이 높고 계속 상승을 하는 폭도 큰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가 가구 비율은 예상보다는 높습니다. 원래 그 후진국들이 의외로 개도국이나 후진국이 자가 비율은 높습니다. 주택의 그 질이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제 산당 가구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주한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임차 가구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 공공주택의 함에 있어서 주택복권이나 청약저축 같은 경우를 어떤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 의사를 좀 물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서 이 제도로 정착을 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회주택 입주 의향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대도시는 뭐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사회주택에 대한 충분히 그 인지를 시키고 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수요는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도국에서 흔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주택이 계속 공급되다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적응 그리고 장점에 대한 그 인지가 높아지면서 아마 이 비율은 상당히 바뀌어서 아파트 선호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거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한 제안 사항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그 건설부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제 통계청인데요. 통계총국의 역할을 같이 좀 제안을 했습니다. 최소 주거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주택법과 함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도 아주 간단하게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저희가 이 주거 실태 조사와 다양한 그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현재 주거 실태와 또 베트남의 또 그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최소 주거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 주거 면적부터 여러 가지 그 환경 기준, 안전 기준과 같은 시설 등등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회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표준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종의 설계 타입이 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또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아파트형 사회주택에서의 그 판상형과 탑상형에 맞게 또 아직까지 지방에는 좀 저층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맞는 평면 또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급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랄지 장래 가구 추계 또 추세 연장법 등 그 학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베트남의 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회주택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 유형별로 그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우선은 그 대상 가구 설정을 하고 수요 특성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가구의 장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특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반영해서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사회주택 수요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그 장래 총 주택 수요는 전국적으로 2020년 2,700만 가구에서 2030년까지는 3,200만 가구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새로운 가구 형성도 약 50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 수요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택 수요 예측은 사회주택 수혜 대상 가구의 비중을 그 중에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효 수요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주 의향과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대략 그 2030년에 하노이 60만 가구, 호치민 100만 가구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게 아직까지 좀 그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적정한 분배 기준이랄지, 뭐 소득 증빙이랄지, 또 점수 산정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해서 이러한 기준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세심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법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은 이제 공급 모델 사업화 방안입니다. 국제 비교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 가지 그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토지 개발 관련된 공기업도 설립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기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토지 회수 강화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토지공사 설립이랄지
합동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공급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그 패러다임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택 공급 주체가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용지 개발 방식도 다양화하고, 토지 개발이나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되 주택 건설과 상업주택은 시장이 담당하는 이원화를 좀 역할 분담을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공급 방식에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에 있어서 아마 그 지속 가능한 그 공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현재 그 정부 예산 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만 되다 보니까 이 재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재원이 좀 지속 가능하게 마련되는 그런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투자자의 개발 이익과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것, 주로 이러한 것들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대략 그 우선 이게 이제 그 재원 조달 모형인데요. 사회주택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복권이랄지 등등, 또 채권, 청약저축 등등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계속 투자가 되고 다시 회수가 되고 하는 걸 하고,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인가, 사회주택 정책은행에서 기금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략 그 약 10만 호를 공급할 경우에 약 67조 동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성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좀 한 결과입니다. 토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개발 교차 보조제도 도입, 또 토지구역 정리사업 방식의 이제 법제화 등이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 것도 저희가 간소하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주택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 모두 그 하나의 이제 법안으로 담아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사항들인데요. 뭐 한국의 법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고, 그래서 현재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율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공백, 또 사회주택 건설, 공급 활성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추진 일정은 저희가 3월 정도에 최종 보고를 하고 5월에 이제 성과 이양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그 뭐 초청 연수랄지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또 인적인 교류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완성 단계입니다. 지금 베트남 건설부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게 피팅 하나 생략이 됐는데, 저희는 이 정책 수립해서 이양하는 데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해서 LH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노이에 의해서 다낭까지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우리 민간들이 같이 협력해서 진출하고, 그럼으로써 한 대 간의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아쉬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또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노력들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수요 예측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실태 조사들 함께 노하우들까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정말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영상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음 발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축하 영상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건설부 주택 부동산 시장 관리국의 학광홍 부국장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tôi là Hà Quang Hưng, Phó Cục trưởng Cục Quản lý Nhà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ủa Xây dựng. Rất vui mừng được tham dự cái hội thảo của chúng ta ngày hôm nay. Rất tiếc là chúng ta do cái dịch Covid-19 cho nên là chúng ta không gặp mặt được trực tiếp mà phải thực hiện qua hội thảo online. Thì như chúng ta biết thì hiện nay Bộ Xây dựng và đã giao cho Cục Quản lý Nhà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phối hợp cùng với cả COICA thực hiện một cái dự án là xây dựng cái chính sách về nhà xã hội tổng thể trong cái giai đoạn 2021-2030. Thì hiện nay cái dự án của chúng tôi là đã đi được hơn một nửa chặng đường. Tuy nhiên là do cái thời gian vừa qua cũng là do cái đại dịch Covid thì cái hai bên cũng đã thống nhất với nhau là sẽ kéo dài thêm cái chương trình thêm một nửa năm nữa. Thì hiện nay chúng tôi cũng đã phối hợp cùng với cả LH và đơn vị được LH chỉ định đó là LHI thì cũng đã chuẩn bị xong cái báo cáo giữa kỳ và hiện nay cũng đang ở trong cái giai đoạn hoàn thiện báo cáo giữa kỳ này để gửi tới các cái cơ quan chức năng được phê duyệt. Rất mong là trong thời gian tới LH cũng phối hợp chặt chẽ hơn với cả Bộ Xây dựng để tiếp tục hoàn thiện cái chương trình, có thể đưa các cái đề xuất, đưa các cái kiến nghị mà xây dựng là một cái phần để xây dựng cái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à ở cũng như là luật nhà ở đưa vào các cái chính sách trong cái luật nhà ở để sửa đổi trong cái giai đoạn tới. Thì một lần nữa là thay mặt cho lãnh đạo của Quản lý Nhà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xin chúc sức khỏe quý vị tham dự trong cái buổi hội thảo ngày hôm nay và chúc hội thảo thành công tốt đẹp. Thank you, bye bye.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장에서 직접 뵙고 온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저희가 그래도 오늘 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베트남으로 온라인으로 남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정재한 LH 글로벌 사업처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LH 베트남 사회주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단상에 나와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글로벌 사업처 정재한 차장입니다. 앞서 문효곤 단장님께서 베트남 사회주택 종합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LH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과 어떤 개발 사업 관점에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했듯이 베트남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건설부는 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주택 단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그리고 부가세법에 의한 부가세 우대, 법인세 우대, 그리고 중도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것들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주택의 형식을 보면 지금 서울시나 LH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베트남 사회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80%, 임대가 20%로 구성이 되며 임대의 경우에도 5년 임대 분양 전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다 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택 단지 내 그 사회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상업주택을 2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주택 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주택 단지 전체가 사회주택인 집중형 사회주택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일반 상업주택을 개발하면서 사회주택을 일부 포함하는 제도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집중형 사회주택 경우에는 전체 단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회주택을 80%, 임대형을 20% 공급하고 그리고 상업주택을 20%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상업주택에 대해서도 토지 사용료를 같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일반 주택 개발을 보면 이제 전체 주택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 20%를
주거 면적의 20%를 사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이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눠지는데 단지 규모가 10헥타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주택을 설치를 해야 되고 10헥타 미만일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주택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그 20% 토지에 해당하는 이제 그 토지 사용료를 납부를 하거나 토지를 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베트남 민간 건설 기업들은 이제 토지 가치에 대한 현금 납부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주택의 공급 대상은 이제 그 9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공직자, 산업단지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학생 등이 있는데 그 LH는 그 아무래도 처음 이제 사회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그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사주택보다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저소득층이 조금 공무원이 접근이 가능한 이제 대도시에 있는 사주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정부에서 사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제약 요건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지원 사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토지 사용료 면제라든지 금융 세제 혜택, 수익 시설, 상업 시설 배치를 하면서도 토지 사용료를 또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제약 요건으로서는 개발 이익을 10%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및 임대가를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산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주택의 죄송합니다. 분양가 및 임대가 결정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플러스인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TT라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상업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에 있어 상업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업주택의 이익을 고스란히 사회주택 단지 개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주택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LH는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회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도까지는 일반적인 사회주택에 관해서 이제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저희가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이제 하노이 사회주택 단지 후보지를 제시받은 다음에는 그 하노이 사회주택에 대해서 작년 6월 한배 경제부총리 회담 그리고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회담에서 하노이 사회주택이 의제로 논의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 사회주택의 LH와 그 베트남 건설부 협력 관계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LH와 베트남 건설부가 그 사회주택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14년도에 저희 LH에서 베트남 건설부로 주재원을 파견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그 베트남 사주택 아까 그 하신 종합정책 수립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서 그 시범사업 후보지를 5개소를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해건협 시장개척 자금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그리고 18년도에는 국토부 이제 인프라 마스터 플랜 자금을 통해서 2차례에 걸친 그 FS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고 이제 그 하노이 사회주택에 대한 저희 파트너사인 에코파크사와 MOU를 2019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올해 10월 달에는 민간 건설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예비 컨소시엄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게 저희 하노이 건설부로부터 제시받은 5군데 후보지입니다. 북측에 이제 그 박스가 쳐 있는 하노이 사회주택 그리고 그다음에 박린성과 하남성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남측에 호치민 2개소를 제시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저희가 3월 달에 제시를 받았는데 5월 달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이제 호치민의 경우는 이미 개발이 착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사업성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하노이 사회주택의 입지입니다. 지금 별표 친 곳이 이제 하노이 사회주택 저희 자라면 코비 지역에 있는 하노이 사회주택이며 그 베트남 이제 그 시민들에게 베트남의 하노이의 중심이 어디냐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바딘에 있는 호치민 묘소나 소호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해당하는 그 호안기엠에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베트남 시민들 대부분은
호안kiem, 하노이 인민회가 위치하고 있는 호안캠을 베트남의 하노이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로부터 13km 약 30분 거리에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대상 위성 사진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지가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고요. 그 바로 오른편에는 그 베트남의 저 LH와 같은 공기업인 비그라세라가 개발한 당사 사회주택, 이미 입주 완료된 당사 사회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 큰 박스가 이제 베트남의 이제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 빈그룹에서 개발 400헥타를 개발하고 있는 그 빈시티라는 사회주택 단지, 그 주택 단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빈시티에는 사회주택이 그 인허가 시점 때문에 사회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쟁 상대는 아니고 오히려 이 하노이 동쪽 지역을 개발을 붐업시켜주고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빈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1,500불 가량이라서 저희 하노이 사회주택의 예상 분양가 600불 초반대와는 2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아까 저희 후보지의 오른편에 있는 비그라세라가 개발한 당사 사회주택입니다. 6층에서 10층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6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건설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LH가 추진하는 하노이 사회주택은 현지 아까 흥예 산단과 마찬가지로 현지 JV를 구성하게 되는데 크게는 배측 파트너인 에코플레이스사와 그다음에 LH 컨소시엄이 같이 JV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분은 지금 배측이 51%, LH 컨소시엄이 49%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LH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민간 건설사 그리고 CI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FI가 같이 할 것으로 지금 예비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노이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호한 그 분양 저렴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이제 양호한 사업성이 기대가 됩니다. 분양가를 책정함에 있어 이제 상업주택이 만약에 분양가를 올려서 상업주택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사주택의 분양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베트남 다낭시에도 저희가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을 다낭에 갔다 오신 분과 그 다낭에 앞으로 갈 사람으로 지금 뭐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올 초부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관광이 많이 꺾인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부동산 개발이 핫한 도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또 다낭에 보면 많은 6개 산업단지와 그리고 IT 파크, 하이테크 파크 등이 이제 조성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어서 고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단지가 많아서 이제 사주택의 입주 계층인 고소득 산업 근로자들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다낭의 사회주택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낭시 인민위원회로부터 받은 사회주택의 공급 구성 내용인데요. 왼쪽에 있는 정부 재원으로 이제 공급한 다낭시 사회주택이 약 10,000여 호가 있고 민간으로 공급한 게 한 2,00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호치민이나 하노이보다는 정부 재원으로 많은 공급을 했는데 이제 정부 재원이 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낭시에서는 이제 LH와 같은 민간 부분이 사회주택 공급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LH는 작년 11월 달에 다낭시와 사주택 공급에 관한 다주택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낭시 건설국으로부터 지금 보시는 후보지들 몇 구소를 제소를 받고 올해 마찬가지로 그 해건협 시장 개척 자금을 활용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북측에 보이는 리엔치오 후보지 그리고 지금 그 다낭국제공항에서 남쪽에 있는 깜내 후보지, 호안현 후보지, 그 다음에 남고 깜내 이런 후보지 다양한 후보지를 제시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좀 후보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회주택은 여러 가지 그 분양가 제한이라든 제약 요건이 있지만 저렴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분양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LH가 해외 주택 사업을 첫 시작 사업으로 공공성을 가진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노이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 세션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과 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 분의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두 분의 발표 함께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나아간다는 것, 협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아마 찬찬히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친숙한 국가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더 끈끈한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역시 단상에 나와 주셨는데요. 저희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사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회주택에 한국인 등의 외국인의 입주가 가능한지 혹은 제한 사항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사회주택은 베트남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은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사회주택 안에 공급되는 상업주택에는 30%, 한 동에 30%까지는 외국인이 입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업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30% 정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토지 비용의 면제라고 하는데 이 토지 사용료 그리고 토지 보장비가 모두 면제인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두 분 중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토지 사용료 안에는 이제 토지 보상비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토지 보상료를 포함한 토지 사용료까지 전체를 다 면제를 해줄 것을 이제 지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를 이제 개발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토지 사용료는 면제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작은 포션인 토지 보상비는 개발자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가 산정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투입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토지 보상비까지는 실제 사례에서는 개발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사회주택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어떤 분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민간 동반 성장 이제 정책에 따라서 LH는 흥행 산단과 하노이 사주택 모두 민간 건설 부분과 동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사업의 기획, 설계, 관리를 맡고 또 민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설계라든지 또 시공 파트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LH는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팀 코리아 구성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공공이 선단에 서고 민간이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아까 이제 메시지도 나온 베트남 건설부하고 밀접하게 논의를 하는데요. LH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 는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진행이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1-2 세션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하나 또 함께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욱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해소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한 베트남 관련 두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는 한 미얀마 세션이 역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미얀마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